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447억 6,731만 1천원이 감액된 359억 7,5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4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쪽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19억 2,1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1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 관리 보수비 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 도로관리 운용비로 17억 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공도터미널 재포장공사의 13건에 대한 사업비 4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 보도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 외 13건에 대한 사업비 3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접도구역 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5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 보상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6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 정비를 위하여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7쪽입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앞 제설창고 이전 설치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9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0쪽입니다. 삼북 금산간 도로 학포장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2쪽입니다. 고사무소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4쪽입니다. 당북 한실간 도로 포장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공도미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 5천만원, 감리비로 2억 5천만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8쪽입니다. 삼흥 미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입니다. 동막 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2쪽 성은 성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4쪽입니다. 용두 구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6쪽입니다. 반제 신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8쪽입니다. 금강 서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0쪽입니다. 가요 대갈관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2쪽입니다. 개정 법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1억 2,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6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0쪽입니다. 가로등 정비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4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운영비 23억 3,9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6쪽입니다.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8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0쪽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2쪽입니다. 로드킬 동물 사체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4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6쪽입니다. 공도 승도도로 소로 1-23호선 외 1호선 개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8쪽입니다. 공도 용도도로 소로 1-22호선 개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0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소로 3-46호선 개설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2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소로 3-47호선 개설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4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소로 3-43호선 외 1호선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입니다. 안성당항도로 소로 1-7호선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0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2쪽 기본경비 5,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4쪽 부소운영 기본경비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배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453페이지에 도로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도로 제설제 구입으로 3억 원 올리셨잖아요. 이게 부족함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양성 고개에도 가장 위험한 지역이지 않나. 거기를 조금 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설은 예전보다는 잘 됐는데 아직까지도 미약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과연 제설제 구입에 3억 원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네, 도로시설과장 조정기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담아져 있는 게 3억 원이고요. 지금 올 예산하고 확보된 게 한 2,000톤이 좀 더 있었는데 지난 엊그제 눈 때 217톤을 사용을 해서 지금 1,94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눈이 한번 내리면은 한 300톤에서 400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번 정도 강설이 돼서 한 2,300톤 정도를 소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와 내년도 3억 원으로 구입을 하면은 올 겨울은 충분히 문제없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이다 보니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인데 이게 보도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따로 뭐 어떻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이거는?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보도가 이제 기존에 있던 보도가 많이 이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단지 관리공단 측에서 이제 사업 건의가 좀 된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제 보도가 노후된 부분을 또 사업 대상지로 찾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난개발이 가장 심한 공도 진사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삼성 공도 삼성 아파트부터 양진초등학교까지 보도 블록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좀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연초부터 아니 이제 공도 진사리 지역의 이제 난개발 문제 때문에 이제 학생 통학로 보도 폭이 쭉 협소하고 이제 대형차 또 주변에 이제 킹마트하고 스타필드 이제 입점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통학이나 그 주변 생활 환경이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을 딱 정비를 한 상태에서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으면은 가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게 좀 열악해서 지금 올해 조금 그 진사리 생활권 개선 사업을 좀 대책을 세워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4페이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관내 아파트 50개 소면은 어떻게 또 이것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 이제 연초에 교육청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학교와 학급 수하고 학생 수까지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반응을 보시고 확대를 할 수 있으면은 내년에 점차 확대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동원 의원입니다. 522쪽입니다. 로드킬 동물 사체 위탁 사업 저기 업체를 한 군데 선정해서 도로에 있는 아마 동물 사체를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업체를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 도로시설과장 조정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게 이제 로드킬 위탁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해다가 우리 이제 작년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도로에서 이제 사체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제 도로시설과가 작년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이 업무까지 이제 우리과 업무가 됐는데요.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공고하시나요? 혹시 이거 몇 년 계약하십니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몇 건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지금 작년에는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추경으로 확보해서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1년에 보통 1,500에서 600건 정도 이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0, 1,600건이요. 네. 저기 이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 여건이. 자격은 이제 인원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냉동 창고 이제 소각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냉동 창고까지 이제 보유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업체로 위탁을 좀 맡기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저기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냉동 창고를 가지고 있는 그 창고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사체를 혹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이요. 네. 그럼 여기는 동물 사체를 갖고 오면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이 동물에 대해서
저기 뭐지 멧돼지 포획도 하고 그 포획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있는 사체도 수거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저장 창고에 집어 넣어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그 동물의 피로 혈액 채취를 해서 혹시라도 그 감염병균이 있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있나요? 그냥 이거 저기 처리를 혹시 그 사체를 수거했을 때 이거 혈액 채취해서 혈액 채취까지는 우리는 저기 하지 않고요. 일단 도로변에서 이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거를 하는 거니까 뭐 아, 사체에 대해서 채취는 혈액 채취는 안 있고요. 합니다. 예. 그냥,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거기 도로에 있는 사체를 수거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이제 개수에 따라서 그냥 소가 네, 맞습니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그 같은 거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소각할 때 소각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공간이? 우리 복의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복의 소각장에서 그 사체 소각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다른 시군도 저기 그 소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뭐 크게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법적으로 어디서 소각해라 이런 규정 같은 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자원순환 해수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에다 위탁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연간 1,500에서 1,600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 용역업체가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걸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이제 매달 청구될 때 네네. 처리 실적하고 저 사체 처리한 사진까지 해가지고 네네. 다 청구해서 이제 기성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계속 차량 신고를 받아서 그 현장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순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고건이 이제 제일 우선 빨리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신고건 처리를 하고요. 순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성도 의외로 로드킬이 많은 것 같은데 수치가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은데 하루에 따지면 뭐 4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고 다발 구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특히 사고가 로드킬이 많이 나는. 이제 국도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하니까 이제 지방도급 이제 교통량이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저 농촌 지역이나 이제 산악 지역이 이제 통과되는 구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라니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농촌 지역을 가면 이제 고양이 이제 이런 사체들이 많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을 야생동물 쳐서 사람이 사고가 나는 그런 2차 사고 같은 거는 아직은 별로 없나요? 네, 그런 거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쨌든 그 사고 다발 구간 같은 거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특별히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면 예방 조치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 설치 정비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66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로 연말 되면 보도 블록을 뒤집어 엎는 이유가 예산을 빨리 써야 그 다음 해에 국가 예산을 또 따온다라는 이런 선입견, 뭐 오해든지 편견이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오직 11호 34억 원 책정을 해놓으셨고 작년에 44억 원에다가 추경도 있었고 이런데요. 지금 아양 1로 보도블록 공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새벽시장 앞에 우리가 저기 집행잔액을 가지고요. 네네. 그 기존 보도 상태가 네네. 심화된 부분이 심해서 네네. 그 기존 블록을 재사용 한쪽을 재사용 기존 블록을 재사용하고요. 한쪽은 그 이제 로스나고 이제 파손된 블록만큼은 신규 자재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견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근데 이제 그 보도 설치 공사가 재설치나 뭐 이런 부분이 진짜 그 전부터 이제 예산하고 관련된 뭐 민감한 사업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이 예산 소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또 연말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시각으로 또 많이 비춰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이제 시민의 오해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 보도 상태가 양호하면은 그걸 다시 재설치해서 사용하는 추세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 통행의 평탄성이 유지돼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전 뭐 타시군 사례나 이런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냥 전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다 뭐 이런 오해 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도 상태가 양호하면 그걸 다시 사용하는 걸로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 사업에서 예산 낭비는 뭐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 505페이지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7,800만 원. 이게 안성 전 시민이 다 자전거 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주소지를 안성시로 돼 있는 분은 이제 자전거 이용하시다가 타박상이나 골절상 뭐 이런 사고 당했을 때 청구를 하시면 다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보험 청구비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좀 보험사한테 좀 물어봐. 있어요? 어쨌든 팀장님? 이게 별로 이거 팀장님 알고 네, 계신데 좀 잠깐만. 도로정책팀장 박대규입니다. 올해 11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이 27건에 1,250만 원입니다. 27건에 1,250만 원이요. 예. 네. 어쨌든 이게 뭐 보험이라는 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홍보가 잘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는 우리가 저기 매체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고 나신 분은 또 문의 전화도 오고 있어가지고 또 보험사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안성이 어쨌든 밤에 38국도 따라 동북권 가면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80개소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7억 2천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밑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은 네네. 사업이 나눠집니다. 농촌 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가 4억, 그리고 이제 국도 및 기업체 주변 도로에 2억. 그리고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그 비봉산 등산로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건의된 건데요. 이거 합쳐져 가지고 이제 7억 2천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설치 농촌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또 수요 조사를 또 받아봐야 됩니다. 그 2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가 있는 이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기업체 주변 가로등은 400만 원이고 요거는 그 농촌 가로등은 이제 보안등 등주가 좀 규격이 좀 작고요. 이제 국도변 그쪽은 이제 규격이 이제 가로등주 규격이 크기 때문에 산출상 그 차이를 둬서 산출했습니다. 요즘 어쨌든 고효율 효율 LED 가로등 쓰고 뭐 태양광 가로등 이런 에너지 전기료 때문에 전기세가 워낙 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지자체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안성시는 어떤가요, 방향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년에 걸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다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120억을 투자를 해서. 근데 지금 확실히 이제 전기요금은 이제 절약이 된 건 분명하고요. 한 60% 정도 절약이 됐고요. 태양광 시설로 하는 그 가로등은 원래 저기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30년이 돼야 그 설치비를 상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가기 때문에 태양광은 조금 우리 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기술이 좀 나아졌어도 지금도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예, 설치비가 원래 비쌉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가로등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계절별로 다른 것 같은데. 네, 계절로 GPS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가로등 꺼지는 시간은 일모로 20분, 켜지는 시간은 일출 전 15분. 이렇게 해서 GPS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 이 내역을 보니까 내월 초등학교의 그 보도블록 정비 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행감 전에 제가 그 내월 초등학교의 그 보도블록 설치 관련돼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쭤봤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근데 여기 내역에 보면 정비공사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때 이제 행감 이후에 현장 실사를 했는데 그 도막 포장한 보도더라고요. 근데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 본 의원이 거기를 몇 번 확인해 봤는데 그 도막 그 시공 자체에 사실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이 얇게 시공이 됐던 어떤 방법이 됐던 그 시공 이후로 계속 그 분진물이 생기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공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보도블록 설치 관련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일단은 그 보도 상태가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좀 유지보수라든가 그 노후가 좀 쉽게 오지 않는 이런 제품을 써서 좀 견고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감독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이죠.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440억이 줄은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한 60% 이상이 예산이 삭감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좀 사업이 시작된 부분을 보상비를 좀 많이 편성하고 공사비도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편성을 하게 됐는데 800억 정도 작년도 예산이 올 예산이죠. 올 예산이 한 800억 정도가 본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기 집행이나 신속 집행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시달리고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좀 본 예산에 좀 최소한에 담고 사업 진행하는 거 봐서 진행되는 정도에 봐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그럼 반만 하시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아니시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 조기 집행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평가 대상이 되고 하니까 뭐 적절하게 배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이건 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페이지에 우리 도로 재설재 구입하는 게 이게 지금 3억 잡혀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이게 기금으로도 활용이 되나요? 재난기금으로 재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자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뭐 아까 조기 집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편성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요것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민생활 불편 13페이지에 주민생활 불편 소규모 긴급 보수 공사 요게 뭐 타 의원님들 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사업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수시로 아니면 응급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수로 필요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농로가 일부 부분이 침하가 됐다든가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 그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주변 요인이 지역 주민들 생활에 위험 요인이 있거나 불편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응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그리고 518쪽입니다. 비법정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자, 두 사업을 함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2쪽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입니다. 거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도로, 인도, 매널 등 생활 불편 소규모 시설 긴급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민원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자, 주민 불편 생활 그 민원인데요.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법정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해서 1억 5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주민 생활 불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주민 생활 불편 지역 시설물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것도 보면은 사업 규모가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도 주민 생활 불편 도로 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는 비법정 도로인 것 같고 비법정 도로에 사용하는 이제 그 사업비 이제 긴급 복구해 줄 것들 즉시 사업하려고 담아져 있는 것 같고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은 그 생활에 있는 뭐 도로 인도 맨홀 그런데 거기도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말고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사업은 도비가 담겨 있거나 국비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양쪽 다 12, 100%인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사업을 두 개로 해서 이게 혹시 팀이 다릅니까, 과장님? 아니, 한 팀이 이거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하는 팀하고 비법정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팀하고 이게 지금 팀으로 나눠졌습니까, 혹시? 아니 같은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볼 때는 이렇게 딱 제목만으로 보면은 비법정 도로고 생활 편익 사업이라고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생활 불편 지역, 주민 생활 불편 지역. 하나는 생활 불편. 근데 여기도 도로가 담겨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 편의 사업에도 도로가 같이 담겨 있는데 이 도로는 비법정 도로는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일반 도로라는 겁니까? 혹시 이게 도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개 사업이 하나로 합쳐져도 별반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회장님 지적하신 대로 요거 성격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성 때는 두 개를 좀 합쳐서 이렇게 그렇죠. 요구를 이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냥 같이 담아서 거기에다 보면은 그냥 네.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도로 비법정 도로 이렇게 포함시키면 이게 한 개의 사업으로 하면 이렇게 점검하기도 더 편하고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좀 같은 것들은 하나로 좀 가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이 부분하고 도로 이제 왜
계속 사업비가 도로 사업비가 꽤 여러 개가 이제 공도 진사리 도로부터 개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로 사업비가 쭉 11원만 100%, 11원만 잡혀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들은 혹시 국비나 도비 추가로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이제 연중에 이제 특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이 많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또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시고 나면은 지금 예산이 잡혔다 손 치더라도 네. 그때 이제 감하시게 되는 거죠. 추경이나 이럴 때. 예, 맞습니다. 감 요청하시는 거죠. 예, 예. 계속 좀 노력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국비 도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요런 좀 아끼신 부분으로 전략하신 부분으로 또 다른데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아니 50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면은 이제 자전거 도로도 요즘 만들어지고 이 사업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1억 2,818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자전거 보험 가입비가 가장 많이 잡혔고 7,800만 원. 그다음에 자전거의 날 행사 운영비가 뭐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이한 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한 명이 12월 달 12개월을 하는데 예산이 1,21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비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기간제 보수라고 하셨는데 요게 시간이 좀 짧게 움직이십니까? 하루 인건비 치고는 아니 한 달 그 인건비를 치고는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낮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이제 관내 아파트를 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날짜별로 이제 아파트가 정해지면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직접 방문해서 이제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근무하시는 제도가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갔는데 수리하는 게 5대가 나올 수가 있고 10대가 나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기준은 아니고 그냥 그 아파트별로 그래서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는 수리할 게 없으면 1시간 내외로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정해진 수리가 나왔을 시간이니까. 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예, 맞습니다. 얘기시죠? 예. 그러면 수리센터 운영 요거에 들어가는 그 차량 이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찾아가는. 지금 보면은 이게 순회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네. 그러면은 그 이동하는 차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그냥 그분 거를 하고 네.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자전거 혹시 수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전에 이제 자전거 수리업을 종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 업종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찾아가면서 수리하는 우리 시 지원 사업 요것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면 사업 위치가 안성시 관내라기보다는 안성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단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아파트 단지로 이해하는 게 저희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이게 홍보를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네, 며칠 맞습니다. 날 여기에 자전거 수리가 온다. 네, 연초에 예. 아파트별로 날짜가 다 이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아파트에서 그 일정 잡힌 아파트는 그 날짜에 이제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전에 혹시 무료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품값 정도는 부품마다
이제 책정되는 부담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는 얼마, 체인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시중보다는 이제 저렴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반대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또 100% 이제 물론 이제 뭐 차상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지 뭐 이런 좀 이렇게 차이는 좀 두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 부품비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그 로드킬 동물 사체 사업하시는 거 네. 그 수의계약하신 그 수의계약하고 그 처음에 이렇게 공고 띄우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선정 하반기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고요. 올해는 네, 이제 1년 연초부터 그러니까 시작한 거. 이제 얼추 이제 계약이 종료쯤 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계약 띄었을 때 자격 이렇게 공고 띄었을 거 아니십니까? 네. 그 자료하고 그 계약했던 계약 조건, 그 계약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545페이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지금 제설 작업 및 긴급 도로 보수에 대해서 쓰시는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산정하신 겁니까? 우리 그 지방도 수로원이 13분인가요? 12분. 예, 12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지방도를 비롯해서 안성시 시도까지 이제 다 이제 긴급 보수나 이제 민원 사항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장 근로자로 지금 12명분을 하신 게 지금 6억 4천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보다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도로관리 1팀장 반주원입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도에서 지원이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 지으셔서요. 몇 명 걸로 얼마 산정됐는지 산정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에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